어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분이는 묘소 앞에 무릎 꿇은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손에는 낡은 편지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어머니라 부르고 싶었습니다. 하늘에서 가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분이의 울음소리는 산을 울렸어요. 20해를 며느리로 살았건만 그 세월 내내 어머니는 바로 곁에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희월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큰 땅 대신 어머니와 묘지만 받은 며느리가 알게 된 가슴 아픈 진실, 그 눈물겨운 사연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해 전 전라도 깊은 산골에 박씨 성을 가진 농가가 있었고 크게 부유하지는 않았으나 먹고 살 만큼의 논밭을 가진 집안이었습니다. 박씨 어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이미 장가를 들어 큰 며느리가 들어와 있었고 작은 아들만 홀로 남아 있었어요. 그해 가을 작은 아들이 장가를 들게 되었는데 신부는 이웃 고을 절에서 자란 고아라 하였습니다. 혼례날 가마에서 내린 신부의 이름은 분이었고 수수한 얼굴에 말수가 적은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으니 시어머니가 분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왈칵 쏟아낸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큰며느리가 물었으나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지 않았고 그저 기쁜 눈물이다 하고만 했어요.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분이 사랑은 남달랐으니 온 집안 식구들이 이상하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보통 시어머니라 하면 며느리에게 엄하기 마련인데 분이에게만큼은 달랐어요. 힘든 일은 큰며느리에게 시키고 분이에게는 가벼운 일만 맡겼으며 맛있는 반찬이 생기면 몰래 분이 상에 올려주곤 하였습니다. 아니, 저건 뭔가요? 큰며느리 막내가 부엌에서 시어머니를 발견했고 시어머니는 분이 밥상에 달걀 부침을 올려놓던 참이었어요. 아, 이건 작은 며느리가 요즘 기운이 없어 보여서. 시어머니가 쓰러진 날부터 분이는 밤잠을 잊었고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약을 다리고 미음을 쓰고 이마에 땀을 닦아드렸으며 대소변까지 받아내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제가 할게요. 형님은 쉬세요. 큰며느리 막내가 가끔 병문안을 왔으나 분이는 간호를 양보하지 않았고 막내도 굳이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편했으니 시어머니 병수발이 고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전현이 효녀인 척하는 거야. 재산 더 받으려고. 막내는 시누이들에게 흉을 보았으나 분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오로지 시어머니만 바라보았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시어머니는 점점 쇠약해졌고 의원도 손을 놓았어요. 그래도 분이는 포기하지 않았으니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먼 곳까지 좋다는 약재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분이야. 어느 날 밤 시어머니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분이를 불렀고 분이는 후다닥 곁으로 달려갔어요. 예, 어머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을 들어 분이의 얼굴을 만졌고 그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분이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녹여드렸으며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분이야. 미안하다. 예,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분이가 어리둥절했으나 시어머니는 더 말하지 못했고 그저 분이 손을 꼭 쥔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애절해서 분이도 덩달아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미안하다 하세요? 아니다. 내가 잘못한 거 없다. 내가. 시어머니가 무언가 말하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분이가 귀를 가까이 대었으나 들리지 않았으며 시어머니는 그대로 눈을 감았어요. 어머니. 분이의 울부짖음이 밤하늘을 갈랐고
온 식구가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분이 손을 꼭 쥔 채 숨을 거두었으며 그 손은 죽어서도 풀리지 않았어요. 장례를 치른 뒤 사흘이 지나 유언장이 공개되었고 온 식구가 마당에 모였습니다. 마을의 어른이 유언장을 펼쳐 읽었으며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박씨 부인의 유언이요. 큰 며느리에게는 큰 땅을, 작은 며느리에게는 나와 묘지를 준다. 순간 마당이 술렁거렸고 모두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와 묘지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시묘살이를 하겠다고? 막내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고 시누이들도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묘지만 받고도 서러울 텐데 거기서 3년을 살겠다고? 정말 미친 거 아니야? 형님, 저는 어머니께 받은 은혜를 갚고 싶을 뿐입니다. 분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으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남편도 말리지 못했어요. 분이야, 내 마음은 알겠는데 3년이면 너무 길지 않겠느냐. 상관없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묘지를 주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무도 분이를 이해하지 못했으나 분이는 결심을 꺾지 않았고 며칠 뒤 묘지로 떠났습니다. 간소한 보따리 하나와 솥 하나만 들고 산길을 올랐으며 등 뒤에서 막내의 비웃음이 따라왔어요. 저러다 한 달도 못 버틸 거야. 두고 봐. 묘지는 마을에서 한참을 걸어 올라가야 나오는 산중턱에 있었고 주변에는 소나무만 빽빽했습니다. 분이는 묘소 옆 작은 터에 움막을 짓기 시작했으며 혼자서 나무를 베고 짚을 엮었어요. 손에 물집이 잡히고 등이 휘었으나 분이는 멈추지 않았으니 열흘 만에 조그만 움막이 완성되었습니다. 비가 새고 바람이 들어왔으나 분이는 만족했어요. 어머니, 제가 곁에 왔습니다. 분이는 묘소 앞에 엎드려 절을 올렸고 그날부터 시묘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이면 일어나 묘소를 청소하고 향을 피웠으며 아침 저녁으로 절을 올렸어요. 낮에는 산에서 나무를 캐고 나무를 해왔으며 밤에는 묘소 앞에 앉아 시어머니께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고사리를 많이 캤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거잖아요. 대답은 없었으나 분이는 개의치 않았고 마치 시어머니가 살아계신 것처럼 말을 이어갔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으나 분이는 산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가끔 남편이 올라와 쌀과 반찬을 가져다 주었으며 그때마다 분이의 야윈 모습에 마음 아파했어요. 분이야, 이제 그만 내려가자. 충분히 효도했다. 아직 3년이 안 됐어요. 내 몸이 먼저 상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어머니가 저한테 묘지를 주신 이유를 알아야 해요. 그전에는 못 내려갑니다. 남편은 더 말리지 못했고 쓸쓸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소문은 금세 마을에 퍼졌고 사람들은 분이를 손가락질했어요. 그 작은 며느리 진짜 미쳤대. 묘지에서 살겠다니 정상은 아니지. 아무리 효도라지만 저건 좀 심한 거 아니야? 글쎄, 귀신 들린 거 아닐까. 마을 사람들이 산길을 지나다 움막을 보면 혀를 찾고 분이를 미친년이라 불렀습니다. 그 소리가 바람에 실려 분이 귀에 들어왔으나 분이는 묵묵히 묘소만 돌보았어요. 막내는 더 심했으니 일부러 산에 올라와 분이를 조롱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효녀 작은 아씨. 묘지에서 사니까 좋아? 형님,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냥 궁금해서. 진짜로 여기서 사나 싶어서. 막내가 움막을 둘러보며 코웃음 쳤고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이게 집이라고, 거지도 이것보단 낫겠다. 저는 괜찮습니다. 어휴, 강심장이네. 뭐 좋을 대로 해. 어차피 묘지밖에 못 받은 거 여기서 뼈 묻어라. 막내가 킬킬대며 산을 내려갔고 분이는 그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어요. 밤이 되면 외로움이 밀려왔으나 분이는 버텼습니다.
움막에 홀로 앉아 시어머니가 주신 은비녀를 만지작거렸으며 그 차가운 감촉이 유일한 위로였어요. 어머니, 왜 저한테 이것만 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생전에 이 은비녀를 분이에게만 주었고 내가 가져라 하셨습니다. 비싼 물건은 아니었으나 시어머니가 항상 꽂고 다니던 것이라 분이는 소중히 간직했어요. 어머니,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셨죠? 뭐였어요? 대답 없는 질문만 밤하늘에 흩어졌고 분이는 혼자 울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으며 분이의 얼굴은 점점 야위어 갔어요. 여름의 무더위와 겨울의 추위를 견뎠고 봄비와 가을 바람을 맞았습니다. 그래도 분이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묘소를 돌보았으며 시어머니께 절을 올렸어요. 3년 시묘살이의 끝이 다가올 무렵이었습니다. 그날도 분이는 묘소 앞을 청소하고 있었고 빗자루로 낙엽을 쓸고 있었어요. 그런데 묘소 앞 납작한 돌이 눈에 들어왔으니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이 돌이 여기 있었나? 분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돌을 들어 올렸고 그 밑에서 무언가가 나왔습니다. 기름종이에 쌓인 작은 꾸러미였으며 분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건 뭐지? 분이가 떨리는 손으로 기름종이를 펼쳤고 그 안에는 낡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겉면에는 시어머니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분이에게. 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으니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남긴 것이 또 있었던 것입니다. 막내가 물었으나 마을 어른도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글쎄, 나도 처음 보는 표현이요. 아마 묘지를 돌보라는 뜻이 아니겠소? 그러니까 큰 땅은 저한테 주고 작은 며느리한테는 묘지만 주신 거잖아요? 막내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고 시누이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래도 큰 며느리한테는 큰 땅을 주셨네. 작은 며느리한테는 묘지만 주시다니. 그렇게 예뻐하시더니 결국엔. 그러게. 사람 마음이란 모르는 거야. 모두가 분이를 쳐다보았고 분이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으니 시어머니가 왜 자신에게 묘지만 남겼는지 알 수 없었어요. 분이야, 속상하지. 막내가 다가와 위로하는 척했으나 눈에는 승리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널 그렇게 예뻐하시더니 결국 재산은 안 주셨네. 역시 피는 못 속이는 거야. 분이는 대꾸하지 않았고 그저 시어머니의 빈 방만 바라보았어요. 재산이 욕심나서 슬픈 것이 아니었으니 시어머니가 왜 미안하다고 했는지 그것이 더 가슴에 걸렸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 소문이 퍼졌고 사람들은 분이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효도한다 해도 소용없더라. 글쎄, 그렇게 예뻐하시던 작은 며느리한테 묘지만 주시다니. 결국 피부치가 아니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에이, 그래도 너무하지. 밤낮 없이 병수발했는데. 분이가 길을 지나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그 소리가 등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숙인 채 걸었으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집에 돌아와도 마음이 편치 않았으니 막내가 틈만 나면 비꼬았기 때문입니다. 분이야, 묘지 구경 갔다 왔어. 그게 내 재산이니까 잘 돌봐야지. 형님. 아이고, 서운하면 어쩌나. 어머니가 그렇게 정하신 거니 어쩔 수 없지 뭐. 막내의 말에 시누이들도 킥킥거렸고 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신경 쓰지 마라 했으나 위로가 되지 않았으며 밤마다 분이는 혼자 울었어요. 그러나 분이가 가장 슬펐던 것은 재산이 아니었으니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자꾸만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미안하다. 왜 미안하다 하셨을까요? 묘지만 준 것이 미안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분이는 알 수 없었으나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쓸렸고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왜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는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은데 본인은 끝내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본인은 결심했으니 묘지만 받았다 해도 시어머니께 효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묘소 곁에서 3년을 모시겠습니다. 분이가 식구들 앞에서 선언했고 모두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기운이 없는데요. 어째서 작은 며느리한테만 그러시는 겁니까? 막내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가득했으나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한숨만 내쉬었고 그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분이가 감기라도 걸리면 시어머니는 밤새 곁을 지켰고 분이가 힘들어하면 당신이 대신 일을 하였어요. 도대체 왜 저러시는 거야? 막내는 시누이들에게 불만을 털어놓았고 시누이들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글쎄, 나도 모르겠어. 시집 온 첫날부터 저러시더라고. 혹시 작은 며느리가 시집 올 때 큰 혼수라도 가져왔나? 무슨 소리야. 절에서 자란 고아라 빈손으로 왔는데. 아무도 이유를 알 수 없었으나 분이에 대한 시어머니의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었어요. 분이 역시 그런 시어머니가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리둥절했으니 평생 부모 없이 절에서 자란 자신에게 이토록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이는 누구보다 열심히 효도하였고 시어머니 말씀이라면 무엇이든 따랐어요. 그런데 가끔 이상한 일이 있었으니 시어머니가 분이 손만 잡으면 눈물을 글썽이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우십니까? 분이가 물으면 시어머니는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말하곤 했어요.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내가 예뻐서 그런다. 분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으나 더 묻지 않았고 그저 시어머니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는 더욱 눈물을 흘렸고 왜 그러시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밤 분이가 잠든 사이 시어머니가 몰래 방에 들어왔고 분이의 얼굴을 한참이나 내려다보았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스며들었고 시어머니의 볼 위로 눈물이 타고 흘러내렸어요. 내 새끼, 내 새끼야.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고 그 목소리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든 분이는 알지 못했으니 시어머니가 밤마다 그렇게 찾아와 울고 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월은 흘러 어느덧 10년이 지났고 분이는 아들 하나를 낳아 기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분이 사랑은 여전했으며 이제는 분이의 아들에게까지 그 사랑이 이어졌습니다. 할머니가 맛있는 것 줄게. 이리 온. 시어머니는 손자를 무릎에 앉히며 환하게 웃었고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막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건 뭔가 있어. 분명히 뭔가 있다고. 막내는 열해가 지나도록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으나 짐작조차 할 수 없었으니 시어머니의 비밀은 너무나 깊이 묻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내는 알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분이에게 주는 그 사랑이 단순한 편애가 아니라 평생 품어온 죄책감과 그리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시어머니가 숨을 거두는 날까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을 터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알고 있었을까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쓰러졌고 의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 하였으니 온 집안이 슬픔에 잠겼으나 가장 애통해한 것은 다름 아닌 분이었습니다. 분이의 손이 떨렸고 편지를 펼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야 이런 편지가 나오다니 도대체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일까요? 분이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편지를 펼쳤으며 시어머니의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으니 병중에 힘겹게 쓴 것이 분명했어요. 분이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묘소를 지켜주었다는 뜻이구나. 고맙다, 내 딸아. 분이의 눈이 커졌고 내 딸아라는 세 글자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래, 분이야. 내가 내 딸이다. 내가 낳은 친딸이란다. 손에서 힘이 빠질 뻔했으나 분이는 편지를 놓지 않았고 떨리는 눈으로 글을 이어 읽었어요. 28배 전일이다. 나는 23세에 과부가 되었고 시집에서 쫓겨나 친정으로 돌아왔단다. 그런데 그때 나는 이미 아이를 베고 있었으니 남편이 죽기 전에 생긴 아이였다. 하지만 과부가 아이를 낳으면 세상이 가만두지 않는 법이라 나는 숨어서 너를 낳았다. 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고 편지 위로 얼룩이 번졌습니다. 너를 낳자마자 나는 너를 절에 맡겼단다. 가슴을 찢는 것 같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 과부의 아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게 할 수는 없었거든. 나는 울면서 너를 절문 앞에 두고 왔고 내 베넷저고리에 은비녀 하나를 넣어두었다. 훗날 너를 찾을 때 증표로 삼으려고. 분이가 품에서 은비녀를 꺼냈고 시어머니가 주셨던 그 비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녀가 바로 그때 그 비녀란 말인가요? 몇 년 뒤 나는 다시 시집을 갔고 아들 둘을 낳아 키웠단다. 하지만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어. 매일 밤 내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내가 어떻게 자라고 있을지 궁금해 미칠 것 같았다. 분이는 이제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고 편지를 읽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으니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 기회를 주셨단다. 작은 아들 혼처를 찾다가 이웃 고을 절에서 자란 처녀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 나이가 맞았고 절에서 자랐다 했으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달려갔지. 그리고 너를 만났을 때 나는 단번에 알아보았단다. 내 목의 점이 어릴 때 그대로였고 눈매가 나를 그대로 닮아 있었거든. 분이가 자신의 목을 만졌고 거기에는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있던 점이었으나 누구에게 물려받은 것인지 알지 못했어요. 나는 너를 며느리로 들이기로 했단다. 딸이라고 밝히고 데려올 수 없었으니 세상 사람들 입이 무서웠어. 과부 시절 낳은 아이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우리 집안이 망신살이 뻗칠 터였거든. 그래서 나는 너를 며느리로 삼았고 그렇게라도 곁에 두고 싶었단다. 분이가 묘소를 바라보았고 시어머니가 왜 그토록 자신을 예뻐해 주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너를 며느리로 맞은 날 나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기쁨의 눈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죄책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내가 널 버린 어미라는 것을 내가 알면 얼마나 원망할까. 그 생각에 말을 꺼내지 못했단다. 편지가 얼룩으로 번지기 시작했으나 분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너는 나를 어머니라 불렀지만 정작 나는 내게 어머니라 한 번도 불러주지 못했구나. 내가 어릴 때 불러주던 자장가를 기억하느냐. 절에 맡기기 전 단 며칠 동안 내게 불러주었던 노래란다. 내가 가끔 그 노래를 흥얼거리면 나는 울음을 참느라 힘들었어. 분이의 뇌리에 어릴 적 기억이 스쳐 지나갔고 절에서 자랄 때 이상하게 익숙했던 그 자장가가 떠올랐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몰랐는데 그것이 친어머니가 불러주신 노래였던 것이에요. 분이야, 내가 너에게 묘지를 남긴 것은 이유가 있단다. 나는 죽어서도 내 곁에 있고 싶었어. 큰 땅이나 재산보다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나 자신이라고 생각했거든. 미안하다, 분이야. 어미라고 밝히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었다. 그리고 고맙다. 내가 내 곁에 와줘서, 내가 내 마지막을 지켜줘서. 분이는 더 읽을 수 없었고 편지를 가슴에 꼭 안은 채 묘소 앞에 엎드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으나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저 소나무 사이로 바람만 불어왔어요.
분이는 흙바닥에 엎드린 채 통곡했으며 그 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내 마지막 부탁이다.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 나는 그저 내가 알아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단다. 사랑한다. 내 딸아. 다음 생에는 꼭 너를 품에 안고 어머니라 불러주마.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고 분이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20해를 며느리로 살았건만 그 세월 내내 어머니는 바로 곁에 계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왜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혼자서 그 비밀을 안고 가셨을까요? 어머니, 왜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졌고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분이는 일어나지 못했으며 밤이 되어서야 겨우 몸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분이의 마음 한구석에 의문이 남아 있었으니 시어머니의 말씀이 정말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분이는 3년 만에 산을 내려왔습니다. 편지를 품에 품고 마을로 향했으며 발걸음이 떨렸어요. 시어머니의 편지가 사실인지 확인해야 했으니 그래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았습니다. 마을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3년 만에 나타난 분이를 신기하게 쳐다보았어요. 저거 봐, 묘지에서 살던 작은 며느리잖아. 세상에 살아있었네. 귀신인 줄 알았어. 얼굴이 반쪽이 됐구만. 분이는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곧장 마을 어른댁으로 향했습니다. 최영감이라 불리는 70 노인이었으며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살아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었어요. 영감님, 계십니까? 분이가 대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불렀고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요? 박씨 댁 작은 며느리 분이입니다. 아이고, 들어와라. 분이가 방으로 들어갔고 최영감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흰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왔으며 눈은 탁했으나 정신은 또렷해 보였어요. 묘지에서 산다더니 이제야 내려왔구나. 예, 3년 심요살이를 끝냈습니다. 장하다, 장해. 요즘 세상에 그런 효녀가 어디 있어. 최영감이 고개를 끄덕였고 분이는 자리에 앉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영감님, 여쭐 것이 있습니다. 뭔데 그러느냐? 분이가 잠시 망설이다 말을 꺼냈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젊으셨을 때 과부가 되신 적이 있다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최영감의 눈이 커졌고 손에 들고 있던 담뱃대가 멈추었습니다. 그걸 어디서 들었느냐? 시어머니께서 남기신 편지에. 분이가 편지를 꺼내 보여주었고 최영감이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글을 다 읽고 나자 최영감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사실이다. 분이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래. 내 시어머니는 첫 남편이 일찍 죽어서 23세 과부가 되셨지. 그런데 그때 이미 배가 불러 있었단다. 최영감이 먼 곳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고 분이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 시절에는 과부가 아이를 낳으면 큰일 났어. 칠거지약이니 뭐니 해서 쫓겨나는 건 기본이고 마을에서 돌팔매질을 당하기도 했지. 내 시어머니는 그게 두려워서 친정에 숨어 몰래 아이를 낳았단다. 그 아이가 그래, 내가 맞을 거다. 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최영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때 일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 내 시어머니 친정이 우리 마을에서 멀지 않았거든. 아이를 절에 맡겼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그 뒤로는 아무도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지. 왜?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 시어머니가 다시 시집갈 때 그 일을 묻어달라고 부탁하셨거든. 새 남편에게 알려지면 또 쫓겨날까봐 두려우셨던 거야. 분이는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만 줄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내 시어머니가 작은 아들 혼처를 구할 때 이상하게 굴더구나. 예. 보통은 집안 좋고 혼수 많은 처녀를 찾잖아. 그런데 내 시어머니는 절에서 자란 고아를 찾으셨어. 다들 이상하게 여겼지만 말리지는 못했고, 최 영감이 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고 눈에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알겠구나. 내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널 찾고 계셨던 거야. 분이가 고개를 떨구었고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자신을 찾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다시 만났던 것입니다. 영감님, 저 시어머니께 한 번도 어머니라 불러드리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시어머니가 제 친어머니인 줄 몰랐으니까요. 20해를 곁에 살면서도. 분이가 울음을 터뜨렸고 최 영감이 안쓰럽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내 시어머니는 그래도 행복하셨을 거다. 예. 곁에 둘 수만 있어도 어미 마음은 충분하단다. 내가 어머니라 불러주지 않아도 내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내 시어머니는 행복하셨을 거야. 분이는 대답하지 못했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그랬을까요? 한 번도 어머니라 불러주지 못한 것이 괜찮으셨을까요? 최 영감이 분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내 시어머니가 묘지를 남기신 뜻을 이제 알겠느냐? 예. 나와 묘지를 준다고 하셨지. 재산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준다는 뜻이었던 거야. 죽어서도 내 곁에 있고 싶다는 어미 마음이었어. 분이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일어나 최 영감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감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거라. 내 어머니 묘소로 가거라. 이제는 어머니라 불러드려도 된다. 분이가 일어나 문을 나섰고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산으로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분이는 산길을 뛰어 올라갔고 숨이 턱까지 찼으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으나 다시 일어나 뛰었으며 무릎에서 피가 나는 것도 몰랐어요. 어머니, 가고 있어요. 지금 가고 있어요. 가슴 속으로 외치며 분이는 달렸고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산중턱에 이르자 묘소가 보였으며 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어머니. 분이가 묘소 앞에 쓰러지듯 엎드렸고 두 팔로 흙무덤을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르는 말이었으니 20해를 시어머니라 불렀건만 이제야 어머니라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 세 글자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분이는 미처 몰랐어요. 어머니, 저예요. 분이에요. 어머니, 딸이에요. 묘소는 대답이 없었으나 분이는 계속 말했고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저한테 왜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바람이 불어와 분이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마치 시어머니가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저 알고 싶었어요. 제 어머니가 누구인지 평생 궁금했단 말이에요. 분이는 절에서 자라며 늘 부모를 그리워했으니 다른 아이들에게 어머니가 있을 때 자신만 혼자였습니다. 밤마다 어머니 품을 상상하며 잠들었고 어머니가 어떤 분일까 늘 궁금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바로 곁에 계셨잖아요. 20해나 곁에 계셨잖아요. 분이가 흙을 움켜쥐었고 손톱 사이로 흙이 들어왔습니다. 저 어머니라 부르고 싶었어요. 한 번이라도 어머니라 부르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분이의 울음소리가 산을 울렸고 새들이 푸드득 날아올랐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분이는 문득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으니 절에서 자랄 때 이상하게 익숙했던 자장가가 있었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그 노래만 부르면 마음이 편해졌어요. 자장자장 우리 아가, 은빛 달린 비치면. 그 노래가 시어머니가 불러주셨던 노래였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끔 밤에 흥얼거리시던 그 노래, 분이가 흥얼거리면 시어머니가 울컥하시던 그 노래였어요. 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했고 가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은빛 달린 비치면. 목이 메어 노래가 끊겼으나 분이는 다시 이었어요. 엄마 품에 안겨서 고이고이 잠들렴. 그 노래를 어머니가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절에 맡기기 전 며칠 동안 갓난아기인 분이를 안고 밤새 불러주셨던 자장가였어요. 분이는 그것을 몸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저 이 노래 기억나요. 어머니가 불러주신 거 기억나요. 분이가 묘소를 껴안으며 노래를 계속 불렀고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으며 소나무 사이로 노을이 비쳤어요. 어머니, 저 행복했어요. 분이가 눈물 속에서 웃음을 지었고 진심이었습니다. 시집 와서 어머니 만나고 정말 행복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밥 챙겨주시고 힘든 일 대신 해주시고 아플 때 밤새 곁에 계셔주시고 분이는 그 모든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어요. 어머니도 행복하셨죠. 저 곁에 있어서 행복하셨죠. 바람이 한 번 불어왔고 분이의 뺨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그래, 행복했단다라고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진작 알아보지 못해서 죄송해요. 분이가 다시 엎드려 저를 올렸고 이마가 흙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고마워요, 어머니. 저를 버리지 않으셨잖아요. 절에 맡기셨지만 찾으러 오셨잖아요. 며느리로라도 곁에 두셨잖아요. 분이는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친딸을 며느리로 맞아 20해를 함께 살면서도 한 번도 딸아라 부르지 못하셨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어머니, 이제 저 알아요. 어머니가 왜 저한테 묘지를 주셨는지 알아요. 분이가 묘소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자신을 주신 거잖아요. 죽어서도 제 곁에 있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분이는 더 큰 재산은 필요 없었습니다. 큰 땅도, 논밭도, 집도 필요 없었어요. 어머니가 곁에 계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재산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평생 여기 있을게요. 어머니, 곁에 있을게요. 분이가 일어나 움막을 바라보았고 3년간 살았던 그 작은 집이 이제는 따뜻해 보였습니다. 저 여기서 살래요. 어머니 곁에서 살래요. 밤이 깊어갔고 별이 떠올랐습니다. 분이는 묘소 앞에 앉아 밤새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분이는 결심했으니 이 사실을 남편에게도 알려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시퀀스 7 카타르시스. 분이는 산에서 내려와 남편을 찾았고 남편은 밭에서 호미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3년 만에 산에서 내려온 아내를 보자 남편의 얼굴에 반가움이 떠올랐으며 호미를 내려놓고 달려왔어요. 분이야, 드디어 내려왔구나. 심요살이가 끝난 거냐? 예, 끝났어요. 그런데 당신한테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분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으니 남편은 무슨 일인가 싶어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자 분이가 품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고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내밀었어요. 이거 어머니께서 묘소 앞 돌 밑에 묻어두셨더라고요. 저한테 남기신 편지예요.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으며 읽어 내려가는 동안 얼굴빛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다 읽고 나자 남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편지를 든 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어머니 친딸이래요. 어머니가 과부 시절에 저를 낳으시고 절에 맡기셨대요.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으며 편지를 들고 있던 손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분이는 그런 남편에게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고 마을 최영감에게 확인한 사실까지 모두 말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나중에 저를 찾으셔서 며느리로 들이신 거예요. 딸이라고 밝히면 세상 입이 무서우니까 며느리로라도 곁에 두시려고. 남편의 눈시울이 붉어졌으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함께 산 어머니의 비밀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었고, 그 사연이 너무나 애절하여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그런 사연이 있으셨구나. 평생 말도 못하시고 혼자 사귀셨구나. 예, 저도 알았으면 한 번이라도 어머니라 불러드렸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두 사람은 마주보고 한참을 울었으며 남편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굳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묘소에 가자. 어머니께 사죄드려야겠다. 분이와 남편은 함께 산길을 올랐고 어깨를 나란히 한 채 묘소 앞에 섰습니다. 소나무 사이로 바람이 불어왔으며 남편이 먼저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박았어요. 어머니, 불효자식입니다. 어머니 마음도 모르고 살았으니 이 죄를 어찌 갚겠습니까? 남편의 어깨가 들썩거렸고 흙바닥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분이도 옆에 나란히 엎드렸으며 두 사람의 통곡 소리가 산을 울렸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분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으니 이 사실을 다른 식구들에게도 알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저었고 어머니께서 편지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쓰셨다며 어머니 뜻을 따르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나 세상 일이란 뜻대로 되지 않는 법이었으니 바로 다음 날 막내가 산에 올라왔습니다. 3년 심요살이를 끝낸 분이가 내려오지 않는다는 소문을 듣고 구경 삼아 찾아온 것이었어요. 아니, 작은 서방님까지 왜 여기 계셔요? 설마 둘이서 묘지에서 살 거예요? 막내가 비아냥거리며 움막 안을 둘러보았고 남편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남편은 막내를 움막 안으로 불러들였으며 품에서 편지를 꺼내 내밀었어요. 형수님, 이것 좀 읽어보시오. 어머니께서 남기신 편지요. 막내가 의아한 표정으로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으며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가는 동안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다 읽고 나자 편지를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럼 내가 그동안 막내가 분이를 바라보았으며 눈에는 공포와 죄책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이 어머니의 친딸에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깨달은 것이었어요. 분이야, 아니 아가씨. 나는 정말 몰랐어요. 진짜 몰랐단 말이에요. 막내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으며 이마를 바닥에 박고 엎드렸습니다. 온몸이 벌벌 떨렸고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묘지만 받았다고 비웃고 미친년이라 손가락질하고. 그게 다 어머니 친딸한테 한 짓이었구나. 막내가 땅바닥을 치며 통곡했으나 분이는 그런 막내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미움이 솟지 않았으니 어머니를 찾은 기쁨이 미움보다 컸기 때문이에요. 형님, 일어나세요. 분이가 막내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고 막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안 돼요. 안 일어날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형님도 모르셨잖아요. 어머니께서 숨기셨으니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분이가 막내의 손을 잡았으며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막내는 그런 분이가 더욱 죄스러웠고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도 형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원망 안 해요. 정말이에요. 분이의 말에 막내가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으며 분이는 그런 막내를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원망과 미움 대신 용서를 택한 것이었고 그것이 어머니께서 바라셨을 일이라 믿었어요. 세 사람은 묘소 앞에 나란히 섰으며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었고 노을빛이 묘소 위로 붉게 퍼져나갔어요. 시어머니의 비밀은 이제 가족 모두가 알게 되었으며 분이는 더 이상 비웃음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이 한 번 불어와 세 사람의 옷자락을 흔들었으며 마치 시어머니께서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뒤로 분이는 묘소 곁을 떠나지 않았으며 움막을 조금씩 고쳐 작은 집을 만들었습니다. 남편도 분이 곁으로 왔고 두 사람은 어머니 묘소를 지키며 살기로 했어요. 큰 땅은 막내가 가졌으나 분이는 부럽지 않았으니 어머니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막내는 그 뒤로 사람이 달라졌으며 분이에게 함부로 대하던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히려 분이를 찾아와 음식을 나누고 안부를 물었으며 명절이면 함께 묘소에 절을 올렸어요. 분이야, 이거 내가 좋아하는 송편이야. 내가 직접 빚었어. 형님, 고마워요. 같이 먹어요. 두 사람 사이의 응어리는 모두 풀렸으며 세월이 흐르자 진짜 자매처럼 가까워졌습니다. 막내는 평생 분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았고 그 마음을 작은 정성으로 남아 갚으려 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분이의 사연을 알게 되었으며 더 이상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분이의 효심을 칭송했고 어머니의 사랑과 딸의 효도가 함께한 이야기는 고을 전체에 퍼져나갔어요. 세월은 물 흐르듯 흘러갔으며 어느덧 20해가 지났습니다. 분이의 머리에도 흰 서리가 내렸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으며 어머니 묘소를 돌보는 정성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분이의 아들은 장성하여 장가를 들었고 손자 둘을 낳아 분이 곁으로 데려왔어요. 분이는 손자들을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으며 그 이야기는 언제나 같은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무슨 이야기 해줄 거예요? 오늘은 할머니의 어머니 이야기를 해줄게. 손자들이 눈을 반짝이며 할머니를 바라보았고 분이는 창밖의 묘소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옛날에 한 어머니가 있었단다. 그 어머니는 딸을 너무 사랑했지만 세상이 무서워서 함께 살 수가 없었어. 왜요? 왜 함께 못 살았어요? 그때는 지금과 달라서 그랬단다. 그래서 어머니는 딸을 멀리 보내야 했어. 분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으나 미소는 거두지 않았으며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딸을 포기하지 않았어. 오랜 세월이 지난 뒤 딸을 찾아냈고 다시 곁에 두었단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둘은 평생 함께 살았어. 말로는 한 번도 어머니 딸 하지 못했지만 마음으로는 늘 함께였단다. 손자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분이는 손자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여기 사는 거야. 저 묘소에 할머니의 어머니가 계시거든. 아, 증조할머니요. 그래, 증조할머니. 너희 증조할머니께서 할머니한테 가장 큰 재산을 주셨단다. 뭔데요? 금이에요? 은이에요? 분이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고 묘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당신 자신을 주셨어. 죽어서도 곁에 있겠다고 하셨지. 그게 세상에서 가장 큰 재산이란다. 손자들은 어린 마음에도 무언가를 느꼈는지 묘소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이튿날 아침 분이는 손자들을 데리고 묘소 앞에 섰으며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손자들이 작은 목소리로 외쳤고 그 소리가 산을 울렸어요. 증조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저희가 할머니 모시고 자주 올게요. 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으며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손자 대까지 이어지고 있었으니 이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손자들이 뛰어 놀러 가자 분이는 홀로 묘소 곁에 앉았으며 품에서 낡은 은비녀를 꺼냈습니다. 20해 전 어머니께서 주신 바로 그 비녀였고 분이는 평생 간직해왔어요. 어머니, 저 이제 늙었어요. 머리도 하얗게 새고 주름도 많이 생겼어요. 분이가 묘소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고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그래도 행복해요. 어머니 곁에서 살았으니까요. 어머니 딸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가을 햇살이 묘소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으며 낙엽이 하나둘 떨어져 내렸습니다. 분이는 눈을 감고 어머니의 자장가를 흥얼거렸고 그 노래가 산을 타고 퍼져나갔어요. 자장자장 우리 아가 은빛 달림 비치면 엄마 품에 안겨서 고이고이 잠들렴. 분이는 묘소의 등을 기대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으며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께서 웃고 계신 것만 같았고 분이도 따라 미소 지었어요. 어머니, 다음 생에는 꼭 어머니라 부를게요.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어머니라 부를게요. 바람이 분이의 볼을 스쳐 지나갔으며 마치 어머니께서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분이는 눈을 감았고 평화로운 미소가 입가에 번졌어요. 어머니가 주신 가장 큰 재산은 땅도 돈도 아니었습니다. 곁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이었고 말하지 못한 사랑이었으며 죽어서도 함께하겠다는 약속이었어요. 분이는 그 재산을 평생 간직했으며 손자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래오래 전해졌으니 어머니의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은 기억했어요. 큰 며느리는 큰 땅을 받았고 작은 며느리는 어머니와 묘지만 받았습니다. 것은 누구였을까요? 분이었으니 어머니의 사랑보다 큰 재산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희월 야담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